예, 오늘도 워싱턴 포스트지 읽으면서 현재 미국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어휘나 수거, 용어, 또 구문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오피니언란에 나온 건데요. Xi Jinping will order a crackdown. It will probably work. 이렇게 나오네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죠. will order a crackdown. 이 crackdown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데요. 이게 단속 또는 탄압 또는 진압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단호한 단속이나 단호한 조치 이런 뜻도 있고 굉장히 자주 쓰는 말입니다. crackdown. 이 crackdown을 이거보다도 동사가 더 많이 쓰이죠. crackdown on 하면 이 crackdown on 하면 굉장히 찾을 수 있는 표현인데요. 무엇을 단속하다, 무엇을 단속하다, 또 무엇을 진압하다, 또는 무엇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다. 단호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crackdown on. 그래서 on 뒤에 그 대상, 단속할 대상을 쓰는 거죠. 진압할 대상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crackdown은 이제 명사입니다. 하나의 명사로 진압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그 데모하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코비드-19의 지로 코빗이라고 그러죠. 지로 코빗 팔리시. 지로 코빗 팔리시라고 해서 완전히 아주 엄격한 그 코빗을 막고자 하는 그 정책을 많은 도시에서 지금 많은 이들이 반대하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 데모를 진압해야 된다. 진압하고자 명령을 내리는 거죠. 시진핑 will order a crackdown. 이렇게 나오네요. 시진핑 will order crackdown. 진압하라. 그 데모를 진압하라라고 지금 오더를 내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It will probably work. 그것은 아마도 효과가 있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It will probably work.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것도. It will probably work. 그거 아주 효과가 있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거 아마도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러면 it will probably work. 그것은 아마도 효과가 있을 거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it will be 아마도 maybe죠. It will be probably는 maybe랑 같은 말입니다. probably effective.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It will probably work. 그것은 아마도 효과가 있을 거야. 이런 말로 미국인들은 it will work.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That will work. 오케이. 그거 굉장히 효과 있을 거야. 잘 들을 거야. 그 효과가 있어. 잘 먹혀 들어갈 거야. 할 때 that will work.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It will work. That will work. 이런 말을. 여기서는 그게 it's gonna be very effective.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야. Maybe it will be maybe very effective. 효과가 있을 거야.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구문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내려가서 또 볼게요. 여기서는 confusion and rage over the zigs and zags of China's zero COVID policy 나오죠. 이 차이나가 지금 현재 중국이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에 대해서 펼치고 있는 제로 코비드 팔리시입니다. 완전히 그냥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락다운 시키는 그런 팔리시입니다. 이게 또는 다른 말로 락다운 팔리시라고도 해요. 락다운 팔리시. 완전히 모든 걸 다 사람이 못 움직이게 하고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팔리시죠. 이게 락다운 팔리시죠. 이게 락다운 팔리시죠. 이게 완전히 막아버리는 경제
상점도 폐쇄시켜버리고 사람들도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딱 완전히 막아버리는 팔리시, 락다운 팔리시입니다. 이걸 제로 코비드 팔리시라고 해요. 제로 코비드 팔리시. 그러니까 중국의 이 제로 코비드 팔리시에 직색한 우왕좌왕하는 거죠. 갈지자니까. 그러니까 갈지자로 움직이는 거예요. zigzag, 이런 말 씁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의 제로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팔리시에 우왕좌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분노, rage, 분노죠. rage, confusion, 그 혼란, 혼돈 이런 것이 결국은 have sparked 하면은 일으키다, 촉발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일으키다 또는 촉발시키다 이건 뭐 provoke의 뜻이죠. provoke의 뜻입니다. provoked의 뜻입니다. 뭐뭐를 촉발시키다, 야기시키다, cause 이런 말도 되고. 자, rare series of protest. 미국인들은 데모한다 그래서 demonstration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오히려 이 protest라는 말을 훨씬 더 자주 씁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의 많은 도시에서 in cities across China 정말 흔치 않는 일련의 어떤 그 데모를 촉발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have sparked rare series of protest 이런 말입니다. 이 protest는 데모를 가리킵니다. rare는 흔치 않는 이런 말입니다. 흔치 않는 이런 말입니다. 일련의 a series of라는 것은 일련의 이런 뜻이죠.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일련의 할 때 a series of protest 일련의 그 흔하지 않는 그런 데모를 자주 일어나는 데모가 아니에요. 이 성격이 데모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이런 데모들을 촉발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Protest erupted in at least 10 cities over the weekend. over the weekend 할 때 이 over라고 하는 전치사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during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during the weekend, 그러니까 그 주말 동안 하는 말이나 over the weekend 하는데 이 over를 더 많이 쓰죠. over를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거를 대신에 여기서 이 over를 더 많이 씁니다. during보다는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during 하면. 그런데 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할 때 over the weekend, during the weekend 같은 말입니다. 자, at least 10 cities는 최소한 10개의 도시에서 erupted라는 것은 발발했다 이런 말입니다. 데모가 발생했다 또는 발발했다. 최소한 10개 도시에서. erupt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뭡니까? broke out 이런 뜻이죠. 그래서는 그 똑같은 말입니다. broke out, 터졌다 이런 말입니다. 전쟁이 터지다, 데모가 발발하다, 다 broke out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protest erupted 또는 protest broke out in at least 10 cities. erupt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continued Sunday night 그리고 일요일 밤까지 계속됐다 이런 말입니다. With anger being directed increasingly at President Xi Jinping 이렇게 나와요. 그 분노가 점점 직접적으로 시진핑 대통령을 향한 채 이런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말. increasingly는 점점 더 이런 말입니다. 점점 더 이런 말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타겟으로 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분노가 타겟으로 하면서 이렇게 데모가 계속 진행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도 잘 쓰죠. 네. 이 directed 대신에 이렇게 바꿔도 돼요. target라는 말로 써도 돼요. targeted at 이렇게도 씁니다. 타겟이 아니죠. 이건 타겟이죠. targeted at 이런 말도 씁니다. being targeted increasingly at President Xi Jinping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아주 뜻이 상통하는 말입니다. Videos from Shanghai showed young people with bullhorns
leading a crowd, chanting, down with Xi Jinping, down with Communist Party 이렇게 나오네요. 불호는 확성기를 가리킵니다. 상하이에서 나온 그 비디오를 보면 젊은이들이 보여주기를 이렇게 나오죠. showed, 그죠? 샹하이에서 나온 비디오가 보여주기를 뭘 보여주냐면 젊은이들이 with 불혼, 확성기를 가진 젊은이들이 그 민중의 무리를 갖다 crowd, 민중의 무리를 막 이끌고서 chanting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말입니다. chanting 뭐라고 하나요? Down with Xi Jinping. 시진핑 물러나라 이런 말을 우리 여기서 미국에서는 down with Xi Jinp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누구 물러가라 이렇게 할 때 누구누구 물러나라 할 때 여기 미국적인 표현으로는 down with Xi Jinping 이런 식으로 씁니다. down with Xi Jinping 하면 시진핑 물러가라 이런 뜻입니다. 시진핑 물러가라. 또는 step down Xi Jinping, Xi Jinping step down Xi Jinping 이렇게도 씁니다. down with, step down, down with Xi Jinping, step down with Xi Jinping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step down with Xi Jinping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down with Xi Jinping, 시진핑 물러가라 이런 말입니다. down with the Communist Party, 자 공산당 물러가라. down with the Communist Party, 공산당 물러가라 이런 뜻이죠. down with Communist Party. chanting 하는 말은 막 구호를 외치면서 이런 말입니다. chanting 하면 막 구호를 외치면서 이런 뜻입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지금은 없어요. 단지 이게 자 비디오가 쇼하기를 videos from Shanghai showed, 그죠? 보여주기를 이렇게 나오죠. 보여주기를 하고서 하나의 그 명사인데 이 하나의 그 명사절이네, 명사구네요. 이게 전부 다, 그죠? 하나의 명사절, 명사구죠. people, young people with bullhorns leading a crowd니까 민중을 이끌고 있는 확성기를 가진 젊은이들을 보여줬다. 그들은 chanting하고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chanting하다. 그래서 콤마 찍고 and they are chanting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 여러분도 이제 하나 아시겠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콤마 찍고 이렇게 콤마 찍고 and they are,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 they는 젊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They are chanting down with Xi Jinping, down with the Communist Party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좀 볼 게 있네요. 중요한 게. Once upon a time, people might have fantasized. Once upon a time, people might have fantasized that, as one Western journalist put it in February 8, 1989, quotation mark, like the bamboo shoots that emerge everywhere after a spring rain, democracy is sprouting again in China. 이렇게 나옵니다. Once upon a time은 아시죠? Once upon a time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죠. Once upon a time.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알던 영어죠. Once upon a time 하면 옛날 옛적에 이런 말입니다. 옛날 옛적에 할 때 once upon a time 이렇습니다. People might have fantasized.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요것 때문에 그럽니다. might have fantasized, might have pp 이렇게 나오는데요. pp는 알죠? 과거 분사를 얘기합니다. pp, 현재 과거 분사 할 때 fantasized도 과거 분사잖아요. 그죠? 과거 분사인데 이게 사람들을 요거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요거 might have pp 요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자, might have plus pp입니다. 요거는 사람들이 공상했을 수도 있을 텐데 옛날 옛적이라면 사람들이 아마 that year라고 that year의 절을 가리켜요. that year의 절을
상상하거나 공상했을 수도 있을 텐데, 뜻은 그렇게 돼요. 공상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뜻입니다. might have pp 이런 표현은 자주 쓰입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우선 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might have pp와 그 다음에 would have pp 그리고 could have pp 요거 다 똑같은 의미로 씁니다. 다 똑같은 의미로 무슨 뜻이냐? 과거 사실에 대한 가능성이나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 또는 약간의 그 어떤 후회도 좀 들어가 있어요. 후회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뜻으로 얘기하면 뭐뭐 했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뭐뭐 했을지도 몰라. 자, 이걸 이 pp를 만일에 단으로 썼어요.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거죠. 이렇게 해서 done 이렇게 썼어요. 또 이거 지금 do의 과거분사잖아요. done 쓰고 여기도 done을 썼습니다. done 이렇게 하면 뭐뭐 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뭐뭐 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뭐뭐 했을지도 몰라 또는 했었을 거야. 이거 과거 사실에 대한 가능성을 나 또 추측이나 약간의 후회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했을지도 몰라가 아니고 했었을지도 몰라. 했었을지도 몰라. 또는 했을 거야. 또는 했었을 수도 이게 했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했었을지도 몰라 또는 했었을 거야 또는 했었을 수도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석하면 거의 맞습니다. 뒤에 if절이 나오면 뒤에 예를 들면 if절이 나오면은 대신에 이거를 원래 한국에서는 이걸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그러는데 had 플러스 pp예요. had 플러스 pp 꼴로 써줘야 돼요. had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과거 분사. 여기까지 몰라도 되는데 if had 플러스 pp 과거 분사 형태로 써줘야 돼요. might have done, would have done, could have done 과거 사실에 대해서 가능성이나 추측이나 약간의 후회를 나타내요. 했었을지도 몰라. 했었을 거야. 또는 했었을 수도 있어. 과거의 어떤 사실에 이런 뜻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he would have been dead. 그가 죽었을지도 몰라. 그가 과거 어느 시점에 그가 죽었을지도 몰라. 또는 he could have been dead. 그는 죽었을 수도 있어. 그때 당시에 죽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런 뜻입니다. 또는 he 또 이것도 might have been dead 하면 그는 죽었을지도 몰라. 추측을 하는 거예요. He might have been dead. 그때 아마 그 사람이 죽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과거에 대해 사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어떤 추측을 하거나 가능성 그랬을 수도 있어 하는 가능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이거 다 똑같이 써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이거 구분을 잘 안 해요. 미국 사람들조차도 혼동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might have, would have, could have 여기에 대해서 혼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 그랜마에 대해서는 혼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거나 틀리게 써도 상관이 없다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대신에 그런데 should have 과거분사를 썼을 때는 과거분사를 pp라고 합니다. should have 과거분사 이렇게 쓸 때는 그 뜻으로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좀 뜻이 좀 강하게 틀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강한 유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과거 사실에 대한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한 유감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she should not been there. 그 여자는 거기 있었으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그 여자는 거기 있지 말았어야만 해. 그 여자는 거기 있지 말았어야만 돼. 이렇게 과거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나타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 죽지 않았어. 거기 있지 말았어야만 돼. 이렇게 과거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should를 써야 됩니다. 반드시 should를 써야 됩니다. 이럴 때는 should를 써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아시겠죠? 예, 그럴 때는 반드시 should를 사용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 하면 must have 과거분사일 때 must have 과거분사일 때는 또 틀려요. must have 과거분사일 때는 어떤다고? 이거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과거 사실에 대해서 대해서 강한 자신감, 긍정 이런 걸 나타낼 때 이렇게 강한 자신감과 긍정을 표시할 때 뭐뭐 했음에 틀림없어.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할 때는 must have pp를 써야 됩니다. must have pp. 요거는 꼭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She must not have been there. 그 여자 거기 없었음에 틀림없어. 거기 분명히 그 여자 거기 없었어. 이렇게 must not have been there 하면 그 여자 거기 분명히 없었어.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왜? 그럼 왜냐하면 because 그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뒤에 연결해서 쓰면 되잖아요. It is because there was no trace of her at all. 이렇게. 거기에 그 여자의 그 어떤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자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여자는 그곳에 없었을 거야. 이렇게 할 때 must have pp를 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must have pp 과거분사가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선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기사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Oath Keepers founder Stuart Rose guilty of January 6 seditious conspiracy. 이 기사는 지금 1월 6일 의사당 난동 사건의
현재까지 900명이 지금 체포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재판을 받고 유죄 선고를 받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Oath Keepers 여기 나오죠. Oath Keepers라고 하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뭐랄까요? 이게 극우 반정부 민병대예요. 극우 반정부 민병대. 그런데 이 오스키퍼라고 하는 아주 극단주의자들의 어떤 민병대입니다. 근데 이 극우주의자들이 이 극우 민병대 소속의 주의자들이 트럼프의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도 트럼프가 Oath Keepers founder Stuart Rose 하는 말은 이 Oath Keeper의 이 사람이 창립자입니다. 이 단체의 창립자가 스튜어트 로드라고 하는데, guilty of January 6, seditious conspiracy 하면 내란 음모를 가리킵니다. 이게 내란 음모. 이 내란 음모를 가리킵니다. 내란 음모. 내란 음모를 가리킵니다. 이게 내란 음모 또는 내란 음모죠. 뭐 내란 음모, 내란 음모를 seditious conspirac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6일 내란 음모에 유죄가 있는 것으로 유죄가 있다라고 유죄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거죠. Oath Keepers founder Stuart Rose is guilty of January seditious conspiracy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갈게요. 잠깐만. 두 번째 단락에 가서 Federal jury on Tuesday convicted Oath Keepers founder Stuart Rose and a top deputy of seditious conspiracy for leading a months-long plot to unleash political violence to prevent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Biden, culminating in the January 6, 2021 attack on the Capitol. 이렇게 나오네요. 화요일에 연방 배심은 오스키퍼의 창립자인 스튜어트 로드와 그리고 탑 데퓨티, 탑 데퓨티는 수석 부관이죠. 수석 부관을 그 내란 음모죄로 convicted, 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런 말입니다. convict A of B 하면 convict A of B 하면 convict A of B 하면 A에게 B에 대해서 A에게 유죄 판결을 주다 이런 말입니다. B에 대해서 B라는 죄목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B라고 하는 죄목 때문에 A에게 유죄 판결을 주다 할 때 convict A of B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된 거죠. 요것이 convict하고 of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스키퍼의 창립자 로즈와 또 수석 부관에게 뭐에 대해서 of는 뭐에 대해서 죄목이 나오죠. seditious conspiracy 이렇게 합니다. seditious 그러니까 내란 음모죄로 유죄 판결을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for 여기 뒤에 부사 구가 나옵니다. For leading a months-long plot to unleash political violence.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수개월간 계속된 그 모의 이런 말이에요. plot 하면 모의란 뜻이죠. months-long plot이라는 거는 수개월 동안의 어떤 그 모의를 갖다가 모의를 책임지고 이끌었던 이런 말입니다. 이끌었던 이런 말이에요.
to unleash political violence to prevent inauguration President Biden. President Biden의 취임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violence, 정치적인 어떤 폭력을 unleash 하는 것은 가하다, 개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촉발시키다 이런 뜻도 있고 unleash가 provoke의 뜻도 있어요. 이거는 provoke나 또는 launch의 뜻도 있어요. launch의 뜻도 있다. 가하다 이런 말에 감행하다 이런 뜻도 있고 촉발시키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그 폭력을 개시하기 위해서 바이든의 취임을 막기 위해서 정치적 그 폭력을 가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의 모의 계획을 갖다가 이끌어오기 위한 그런 어떤 이끌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내란 음모 이런 말입니다. Seditious conspiracy.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 이 두 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inauguration 취임이란 뜻입니다. inauguration 취임이란 뜻이고. 요거는 좀 중요해요. 잘 봐야 됩니다. culminating in. 요건 조금 중요하게 봐야 돼요. culminating in the January 6, 2021 attack on Capitol. culminating in 그러면 2021년 1월 6일 날 의사당 공격을 절정으로 해서 이런 말입니다. 1월 6일 날 의사당의 공격을 절정으로 해서 이런 말입니다. 뭐뭐를 절정으로 해서 할 때 이 culminating 이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되게 많이 씁니다. culminating. 무엇을 절정으로 해서 이런 말입니다. 절정으로 해서 무엇을 절정으로 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클라이막스죠. 이게 클라이막스 위드입니다. 클라이막스 뭐뭐를 가지고 절정에 달하다 이런 말입니다. 클라이막스 위드 무엇을 가지고 절정에 달하다. 그러니까 climaxing 이런 말. climaxing with the January 6, 2021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절정으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공격을 절정으로 해서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culminating in 이런 말도 쓰고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똑같은 건데 뭐냐면 결국 무엇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으로 끝나버린 이런 말. 결국 무엇으로 끝나버린 이런 뜻으로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쓰인 거냐 하면 결국 end up ing 이렇게 쓴 거예요. end up the January 6 이렇게 무엇으로 즉 1월 6일 의사당 공격으로 끝나버린 결국에야 1월 6일 의사당 공격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ending up 같은 말로는 ending up January 6, 2021 이런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한국말로 되면 결국은 무엇으로 무엇으로 결국 끝나버리게 된다 이런 말이죠. 결국 무엇으로 끝나버리는 ending up. 미국 사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뭐로 끝난다 이런 말이죠. 뭐 end up 할 때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우리는 뭐 예를 들면 we end up
having a big party. 결국 큰 파티를 갖다가 여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결국 큰 파티를 여는 거로 끝나다. 여기 having을 써야지. 이럴 때는 having. 예문이 이런 것도 있고, 또, 좀 더 좋은 예문이 없나요? 결국 우리는, we end up fighting. fighting over that case. 결국 그 사건에 대해서 싸우게 된 거로, 결국 그 사건에 대해서 싸움으로 그냥 끝나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We end up fighting over that case 하면, 결국 그 케이스에 대해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싸우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We end up fight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end up, 뭐뭐 ing 할 때는, 또는 end up 명사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자주 미국인들이 쓰는 말인데, 무엇으로 그냥 결국 끝나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culminating in도 결국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안에 culminating in 하면 결국은, 그러니까 ending up the January 6나 culminating in the January 6 같은 말이라는 거죠. 결국 1월 6일 날 의사랑 공격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다 하는 뜻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